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산에 나무들이 연두색 잎을 내고 농가에서는 영농철을 맞아 활기를 띨 시기인데요. 지난 주말을 앞두고 경남 산청군의 한 야산에서 올해 첫 대형 산불이 발생했죠. 이후에 경북 의성, 울주, 김해 등 전국 19곳 이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라 발생을 했는데요. 그 불이 아직까지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산청 지역에서는요, 소방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치는 큰 인명피해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화재 진화 물론 중요하지만 이 진화 작업을 하던 소방대원과 공무원들이 목숨을 잃는 일은 절대 없어야 했을 텐데요. 위험 속에 뛰어들어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들에게도 정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또 화마에 삶의 터전을 잃고 긴급 대피 중인 이재민 분들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물론이고 사회 각지에서 관심을 갖고 도움의 손길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비 좀 시원하게 와주면 좋을 텐데요. 당분간 산불 국가 위기 단계가 심각, 최고 단계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작은 불씨에도 절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산불들도 예초기 사용이나 용접, 성묘객의 실화 등 모두 부주의해서 발생된 일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도 또 남은 진화도 잘해야겠습니다. 3월 24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그쵸, 수연님 전국 산불 걱정이죠. 네, 동현님도 좋은 말씀이고요. 산에 올라갈 때는 화기소지 금지해야 한다. 맞습니다. 우리 정실님도 한식과 성묘철이 다가오니까 각별히 주의해야겠죠. 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한 번 손상되면 치료가 힘든 눈 건강 중에 녹내장과 안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또 물건 탐구 생활 시간에는요, 패션과 기능을 다 갖춘 러닝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알아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사고 싶을 것 같은데.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산림청이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의 단계로 올렸습니다.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등 4단계로 위험 수준과 대응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최고 수준을 뜻하는 이 단계, 방금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산불이 대규모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서 전국적인 비상대응이 필요한 상황을 뜻합니다. 현재 발령 중이죠. 현재 발령 중인 최고 단계는 무엇일까요? 네,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겠죠? 어려운 것 같은데 1번 심각, 2번 난감. 보기 드렸어요. 1번 심각, 2번 난감. 자,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한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업 기술과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죠. 이 땅콩버터, 이 품종에 따라서 신선도와 보관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비롯한 농작업 정보 알아봅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박승무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근데 버터라고 하면은 지방이 많아서 건강하게 먹기에는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땅콩 버터가 주목받을 만한 이유가 있나요? 예.
땅콩을 으깨잼으로 만든 땅콩 버터는 양질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공급하는 좋은 식품이고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최근에 다이어트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영양식품으로 주목받으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 다른데, 자 그러면 땅콩 버터는 그 보관법이나 품종에 따라서 신선도가 다르다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예, 먼저 보관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관 온도에 따른 땅콩 버터의 품질 변화를 연구했는데요. 저장 버터의 저장 온도에 따른 산화성 안전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도 냉장에서 8주 동안 저장한 땅콩 버터가 25도 상온과 40도 고온에서 저장한 것보다 시큼한 맛에 나쁜 물질로 변화되는 상태가 늦어지고요. 기름층 분리도 적다는 것을 밝히는데요. 냉장 보관한 땅콩 버터의 지방 산화에 따라 생기는 과산화의 물의 함량을 나타내는 과산화의 물가는 상온 25도와 고온 40도에서 보관한 땅콩 버터의 89%, 71% 수준 낮아 품질과 신선도가 더욱 잘 유지되었고요. 기름층 분리 현상은 25%, 17% 수준으로 아주 낮았습니다. 심플하게 얘기하면 냉장 보관해라 이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상온에 두지 마라. 그 품종에 따라서 저장 안정성에도 차이가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해올과 케이올 2호로 만든 땅콩 버터를 상온 25도에서 12주 동안 저장했을 때 과산화 물가는 일반 품종의 31% 수준으로 낮았고요. 저장 기간 경도 변화는 적고 기름층 분리 현상이 줄어들어 품질이 더 잘 유지됨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해올 그리고 케이올 2호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는 품종인가요? 네, 해올과 케이올 2호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 함량이 전체 지방산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고올레산 신품종입니다. 동물 실험 결과 네. 고올레산 땅콩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HDL 콜레스테롤 함량을 높여주고 일반 땅콩 대비 기름의 산화 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산 땅콩의 소비를 늘리고 가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올레산 땅콩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일반 가정에서는 이 땅콩 버터를 이제 냉장 보관하는 건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좀 안전하고 맛있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네, 건강한 땅콩 버터 섭취 위해서는 산소 유입이 적은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 단, 땅콩 속 기름 성분이 저온에서 굳어 딱딱해질 수 있으므로 섭취 전 먹을 분량만큼 잠시 시온에 두면 불어온 상태가 됩니다.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했다가 먹으려고 할 때 이제 덜어놔라 밖에다가. 먹을 거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볼게요. 본격적인 모 기르기철을 앞두고 있는데요. 벼농사 준비에 대한 준비사항 들려주신다고요. 네, 모 기르기를 위해 미리 준비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배 지역별 생태, 습기, 용도 등을 고려해서 건전한 벽지를 준비하셔야 하겠고요. 종자량은 모를 내 논에 소요되는 육묘 상자를 고려해서 약 10% 정도 여유 있게 준비해 주신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 기르기에 필요한 모파는 육묘 상자, 소도 약재 등의 자재도 확인하시어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특히 시판 상토를 구입할 때는 시험 연구 기간에 입닥 시험 결과 그 상토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상토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대설 그리고 꽃샘추위가 정말 기승을 부렸죠. 그리고 나서 과수 냉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저 혹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기상상은 봄철 이산 저온과 우박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2018년, 2022년, 2024년과 유사한 상황인데요. 화순 농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네. 요소와 붕소 성분이 든 영양제는 과수의 내광성을 증진하고 착가량 증진에 도움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수확 후에 영양제를 또 주긴 하지만 살포 시기를 놓쳤다면 사과는 바라기와 녹색기 사이에, 배는 바라기와 저녁기 사이에 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영양제를 그냥 살포하면 안 되고요. 권장 살포 농도가 있습니다. 요소는 0.3%, 붕소 0.1%이고요. 고농도 살포 시 꽃눈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권장 농도를 지켜 혼합액을 만들고 꽃이 피기 전에 뿌려줘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박승무 농촌지도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봅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녹내장과 안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녹내장 많이 들어봤어요. 이거 되게 무서운 거라고. 네. 예, 이거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는 건가요? 이제 매년 3월 두 번째 주가 세계 녹내장 주간이라고 해서요. 이제 녹내장이 어떤 병인지 그리고 왜 위험한지를 좀 설명하는 그런 세계적으로 같은 기간에 하는 기간인데요. 마침 참 공교롭게도 제가 또 녹내장 환자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겪고 있고 마침 방송도 이 날짜 겹치는 김에 이제 녹내장에 대한 위험성을 좀 설명드리면서 그리고 또 이게 동양인 특히나 동아시아인에게는 조금 더 추가적인 위험 요인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네네. 그래서 아직도 이제 녹내장 이름은 들어봤는데 좀 생소하다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냥 약간 되게 무서운 거다. 네, 위험한 이거는. 병이다 예, 이렇게 예.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경험하는 안과 질환, 안질환 중에서도 한 5손가락 안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안구 건조증이나 뭐 결막염, 뭐 보통 어릴 때 막 학교 안 가고 싶어서 막 눈병 난 친구 같이 가서 막 비비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서로 나눴죠. 네,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금방 치료하면 낫는 병인데 좀 위험한 그런 안질환 중에 하나가 또 백내장, 녹내장이거든요. 백내장도 시력 상실이 발생할 수 있고 녹내장도 마찬가지인데 백내장은 이제 보통 노인분들이 많이 경험하시기 때문에 그건 수술하면 낫거든요. 예, 다행이네요. 근데 녹내장은 수술로 낫는 게 아니라 만성적으로 계속 악화가 되는 병이기 때문에 이제 세계에서 이제 꼽기로는 이제 3대 실명 질환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좀 위험한 병이기도 합니다. 네. 그 수술로도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죠? 실명 가능하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데 녹내장이 왜 생기는 건가요, 이게? 예. 요거는 요런 식으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잘 인식은 못하고 있지만 이제 안구, 그러니까 좀 순우리말로 눈알이라고 하죠. 네. 이제 눈알 속이 어떻게 돼 있냐면 뭐 우리가 당연히 빛을 보고 물체를 보면 이제 빛이 들어와서 사람한테 뇌로 신경을 전달해주는 시신경이 들어 있고요. 그럼 그 나머지는 뻥 비어 있냐? 그게 아니라 안쪽에 물이 꽉 차 있습니다. 물이요? 네, 특수한 액체가 가득 차 있는데 우리 옛날 속담에도 보면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 이런 말들이 있죠. 네. 그것처럼 그냥 이렇게 우리 몸에 어딘가 물이 채워져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그대로 가만히 두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새로 물을 좀 채우고 그다음에 물을 또 반대로는 좀 빼주고 헛물은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새로 들어오는 구멍이 따로 있고 물이 빠지는 구멍이 따로 있습니다. 눈 속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종의 이유로 그 눈에서 이제 눈 속을 채우고 있는 물이 빠지는 하수구라고 할까요? 물 빠지는 구멍이 막히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면 물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물이 막아는 구멍은 막혀 있어요. 그러면 안구 속에 계속 물이 늘어나니까 이러면 압력이 높아지죠. 네, 압력이 높아지고 그 안구 속에 압력이 높아지면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시신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신경들이 높은 압력 때문에 자꾸 손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점 이제 시력 손상이 발생하는 건데 우리 눈에 시신경 분포가 어떻게 돼 있냐라고 하면은 주변부는 되게 옅게 있고 그 눈 중심부, 시각 중심부 정 가운데 쪽에 시신경이 좀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신경들이 똑같이 손상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주변부가 먼저 손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어디 관광지 같은 데 가서 어디 망원경 같은 거 500원 넣고 보는 그런 거 있죠. 보면은 그 렌즈 부분은 되게 또렷한데 주변은 새까맣잖아요. 망원경이.
눈이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주변부는 되게 어둡고 까맣게 잘 안 보이게 되고 가운데 부분만 좀 또렷하게. 그래서 이게 한참 좀 진행이 된 다음에 아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제 그런 걸 터널 시야라고 하는데 갑자기 좀 잘 안 보인다. 그리고 뭐 그러면 이제 꼭 병원을 한번 가보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뭐 이런 질병이 있는지. 그래서 좀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안압을 측정하는 게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안압. 네, 왜냐 압력이 높아져야지 이제 그런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안압만으로도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요? 네, 예. 우선 안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까 물이 나가는 구멍이 막히면 안압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게 급하게 막히는 사람도 있고 만성적으로 천천히 막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막히는 거를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반대로 천천히 막히는 거는 만성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급성으로 이렇게 하면 참 불행 중 다행으로도 갑자기 안구 압력이 확 높아지면은 눈이 너무 아파요. 아니면 메스꺼워요. 아니면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생겨요. 이런 증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눈이 아프지? 라고 하면은 이거를 그냥 가볍게 넘길 게 아니고 병원을 꼭 가서, 특히 어르신분들 중에서 갑자기 요즘 왜 이렇게 눈이 아프냐 하면은 이게 갑자기 나이를 먹으면서 눈의 해부학적인 구조가 좀 바뀌면 그것 때문에 진짜 막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어 한 나이 드신 분들 뭐 나이를 몇 살로 얘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 우리 흔히 하잖아요. 그냥 나 눈이 되게 피곤한 것 같아. 저도 사실 주변에서 지금도 아직 그러실 나이는 40대인데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네. 얘기 듣는데 우리끼리 막 야, 늙어서 그래. 야, 나이 먹어서 그래.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어느 정도 상태일 때 가야 되는 건지. 이거 병원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좀 피곤하다고 해서 병원에 가야겠다. 이거는 잘 안 되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급성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경험하시는 게 거의 정말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두통이 생긴다. 그 정도로. 네, 그래서 이게 안압이 올라가다 보니까 원래는 안구에서 통증이 생기는 건데 이게 사실은 우리 몸의 내장성 통증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은 주변부로 전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통증들이. 그래서 네. 심장이 아픈 분들도 갑자기 왜 이렇게 등이 아프지 체한 것 같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네네. 그것처럼 이제 안구에 통증이 발생하는 게 두통처럼 엮여지고 좀 이렇게 가는 거라서 그런 것들이 좀 그나마 좀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만성적으로 계속 나빠지는 경우예요. 만성적으로. 만성적으로 예. 안압이 조금씩 올라가면은 급하게 이상하다가 아니라 뭔가 좀 계속 약간 이걸 잘 감이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성 환자는 사실은 되게 소수고요. 우리나라에 녹내장 환자가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은 이런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건데 더 큰 문제는 아까 제가 동아시아인이 조금 더 취약한 점이 네, 있다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굉장히 마음에 걸려요. 네, 예. 뭐냐면 안압이 정상인데도 녹내장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고 하는데 동아시아 사람들은 한 60%에서 70%가 정상 안압인데 녹내장이 생긴 경우라는 또 거죠. 왜 우리한테만 그래요 또. 네. 예. 지금 우리 박희철님도 아들이 녹내장 진단받고 매일 안약을 투입하는데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평생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답도 오늘 있나요? 네, 그거는 예, 어떤 예. 거냐면요. 이제 녹내장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압이 높아져서 생기는 게 일단은 기본적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안압을 낮춰주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쉽게 말해서 그냥 아까 안구 속에 물이 가득 차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액체가. 근데 그거를 좀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게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구멍을 좀 열어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물이 좀 빠지게 해주면 그러니까 하수 구멍이 넓어지면은 압력이 네. 낮아질 수가 있겠죠. 물의 예. 양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저도 그런 약을 이제 3가지를 쓰고 있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넣는데 요거는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병 관리하듯이 평생 관리를 해야지 이제 악화를 막아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드님께서도 경험하시고 계시니까 선생님께도 안내를 해주시겠지만 빼먹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약간 부모님들이나 뭐 개인도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뭔가가 안 좋아서 평생 관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약간 슬픔
그쵸. 막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예,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저도 7년 넘게 계속 관리하고 있고 그 덕분에 네. 이제 진행이 좀 많이 늦춰져서 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맞습니다. 예, 예. 네, 농내장 겪으시는 환우분들 같이 저랑 같이 잘 관리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뭐,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예.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안압이 정상인데도 그런 그 농내장이 생긴다. 그러면 이거는 뭐 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농내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병인가요? 그래서 이거? 이게 예. 참 안타까운 게 네. 그 현대의학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유럽이나 북미 쪽에서 발달을 하다 보니까 백인들이 많이 앓는 형태의 질환들을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나 일본에서는 실제로 정상 안압인데 농내장이 있는 경우가 계속 발견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더 주류인 것 같다. 일본도요? 네, 그러니까 일본도 일본도 그렇구나. 그렇고 중국도 통계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인들의 진짜 그러네요. 특성인 거라서 예. 이거는 별도의 질환으로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곤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시신경 손상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 네. 안압이 정상인데 근데 이분들도 다행히 안압을 낮추니까 진행이 늦어지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치료를 하고요. 농내장이랑 똑같이. 예. 근데 약을 평생 이제 넣어주면서 안압을 낮추는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실제로 진단을 받고 하면 좋을 건데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강조드리고 싶었던 게 최대한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정상 안압 농내장 같은 경우도. 그래서 내가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검사를 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게 고도근시. 보통 우리가 너 시력 몇이냐 안경 몇 쓰냐 하면은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요게 그 렌즈 보정 계수라고 해서 그런 그 수치인데 마이너스 6 이상이다. 마이너스 6보다 눈이 더 나쁘다. 저는 마이너스 10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네. 나쁜 편인데 고도근시가 있는 분들은 이 정상 안압 농내장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꼭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또 다른 위험 요인이 하나 있는데 흡연입니다. 흡연이요? 예. 되게 엉뚱하게도 왜 흡연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뜬금없는데요 지금? 이게 예. 정상 안압 농내장은 왜 생기냐라는 걸 연구를 하다 보니 이게 정상 안압인데도 시신경 손상이 발생한 이유가 뭔가 정반대로 안압이 높아서 시신경이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것 같더라는 연구가 나온 거예요. 연결되겠네요. 그래서 흡연이랑. 아직도 예.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이게 지금까지 밝혀진 좀 최선의 연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눈도 우리가 계속 에너지를 써야 되다 보니까 혈액이 잘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겠죠. 너무 만성적으로 좀 저혈압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눈에 뭔가 영양분도 공급이 안 되고 산소도 공급이 안 되니까 시신경들이 죽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혈관 건강이 너무 안 좋다 보면 그 눈에 있는 혈관들도 되게 미세하고 작은 혈관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혈액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흡연이 사실은 혈관 건강을 해치는데 가장 위험한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흡연 백해무익하다 이런 얘기는 많이들 하는데 그냥 뭐 적당히 안 좋은 거겠지 폐암 걸리고 이게 아니고 사실은 니코틴이라는 성분 자체가 혈관을 굉장히 딱딱하게 만드는 물질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상 안압 농내장에서 이제 혈관 눈으로 가는 혈액을 좀 많이 악화시키는 이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남성분들은 조금 다른 얘기지만 또 미세한 혈관이 중요한 부위가 생식기죠. 그래서 이제 흡연 그럼요. 예. 네, 흡연으로 만성적으로 하시면 이제 그쪽으로도 혈액이 잘 안 가는 문제가 생기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무조건 안 좋다. 네, 그래서 예. 흡연은 그런 점에서 안 좋은 건데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있는 분들은 꼭 이제 그래서 안과 가셔서 제가 고도근시가 있어서 아니 흡연을 하든지 뭐 그다음에 또 수면 무호흡증도 좀 위험 요인이라고 해요. 그 수면 무호흡증은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또? 수면 무호흡증은 왜 그러냐? 그러면 아까 제가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시신경이 죽는 것일 수 있다 이런 가설적인 얘기를 해드렸는데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게 코를 심각하게 고시는 분들이 좀 경험하신 경험이 많거든요. 네네. 그냥 시끄럽다 이게 아니고 내가 밤에 잠을 잘 때 숨을 자동적으로 쉬는 과정에서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기 때문에 코를 고는 거거든요. 그러면 산소가 전반적으로 계속 농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으로 공급이 되는 산소량 자체가 적다 보니 눈으로 가는 산소량도 줄어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상 안압 농내장의 위험 요인일 수 있다는 연구들이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밤에 남편이 너무 시끄럽게 코를 건다 이러면 저 남편 또 저러네 하지 마시고 이거는 좀 개입을해서 만약에 농내장 있는지 이런 검사도 한번 해보시고 그게 아니라도 삶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면 클리닉을 가시든지 아니면 체중 완화 같은 걸 해서 검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런 걸 준비한 게 저도
조금 더 일찍 발견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시력을 오래 지킬 수 있었는데 저는 좀 진행이 된 다음에 발견을 해서 그 정말 우연히 고도근시라서 검진을 했는데 발견한 거거든요. 근데도 구면제 될 정도로 악화가 돼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는 몇 년 동안 안과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자랑이 아니고 검진을 한 번은 꼭 받아보시는 게 좋다. 무조건이죠. 다른 기타 질환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래서 오늘 방송 들으시고 가서 내 몸에서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인 시력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안압이 높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바로 이제 안과에 달려갔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다행히 저는 선천적으로 안압이 높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외려 그렇게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녹내장 하면 너무 무섭잖아요. 예, 뭐 0374님도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그냥 병원에 빨리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경각심을 드리는 거고 직접 진단 받고 하는 거는 안과 가시면 선생님이 더 잘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서 꼭 예.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 녹내장에 대한 전반적인 소식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한슬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물건들 속에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단순한 소비를 넘어서 사용 가치까지 생각해보는 시간, 물건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러닝, 마라톤 열풍과 함께 아주 중요한 물건이기도 하고요. 기능성을 넘어서 패션 아이템으로도 중요한 러닝화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찬용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계절이 또 이제 봄이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또 예, 아침에 그렇게 춥지는 않지 않나요? 오늘? 이제는 상당히 따뜻해졌더라고요. 그렇죠. 예. 자, 지금 근데 이제 러닝화 얘기할 건데 러닝화를 사실 운동할 때만 꺼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러닝화 트렌드를 말하기 위해서는 러닝화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러닝화는 단순히 달리기용 신발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게 됐습니다. 90년대에 출시된 러닝화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운동화로 많이 쓰이거든요. 네. 그리고 패션쇼를 넣는 그런 값비싼 럭셔리 브랜드들까지 러닝화 모양의 고가 운동화를 출시한 지가 한 8년에서 10년 정도 되어갑니다. 패션으로서의 러닝화와 기능성 러닝화를 구분해서 트렌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둘은 지향점에서 짚어져야 될 부분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능성 운동할 때 신는 거랑 예. 멋부릴 때 신는 게 다르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이제 그 멋부릴 때 신는 네. 패션으로서의 러닝화는 색깔 혹은 번쩍거리는 정도처럼 완전 이제 패션 소품으로의 트렌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패션 잡지 하퍼스 바자는요, 금속성 색깔을 띠는, 그러니까 쇠색이나 은색 이런 것처럼 메탈릭 컬러 러닝화가 계속 인기를 끌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금속성 색깔이 90년대와 2000년대 초 첨단 제품 느낌을 내기 위해서 스포츠 브랜드들이 많이 활용한 색깔입니다. 기억나시죠? 잠깐만, 뭐가 있었죠? 그런 번쩍거리는 거? 예, 그런 신발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예, 아, 맞아요. 제가 사실 패션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던 그냥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래서 과거 사람들이 상상한 미래가 이제 그런 물건에 반영돼 있던 셈입니다. 이제 오늘날 그런 은색 신발들을 보면은 미래적이면서도 이제 복고적인 느낌이 드는 모양입니다. 아, 레트로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금속성 색깔의 운동화도 몇 년 동안 계속 출시되었는데도 앞으로도 계속 출시될 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그 멋부리기용은 유행이 확실히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딱 개성이 있다. 네. 그럼 기능적인 운동화는요? 기능으로서의 네. 러닝화는요, 이제 거의 디자인이 평준화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요즘에 자동차를 보면은 A, B, C 브랜드가 있어도 왠지 좀 다 디자인이 비슷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예. 그게 누군가가 더 잘하거나 못해서가 아니라 공기 저항이나 편의성 등등 이제 현대의 자동차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외형이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 예. 이유가 있었네요. 그게. 네네. 근데 러닝화도 비슷합니다. 이제 기능성 러닝화도 멀리서 보면은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거 잘 모르겠네 싶을 만큼 비슷해진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발을 감싸는 외피는 가벼운 니트 소재입니다. 그리고 굽 그죠. 높이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충격을 흡수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영국 잡지 러너스 월드에서 최근에 올해 나온 신상품 러닝을 한 10종 정도 비교 리뷰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은 굽 높이가 가장 높은 건 4.5cm가 된다고 합니다. 거의 키 높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아. 요즘 하이힐을 신는 사람은 줄어든다는데 러닝화의 굽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러닝화도 유행이 생길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좀 부침이 있을 것 같아요. 브랜드 사이에.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하는 N사, 그렇죠. 예, 그 승리의 상징이랄지 아니면 요즘은 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그 참 브랜드 이름을 말할 수가 없어서 답답한데 예. 구멍이 송송 뚫린 그렇습니다. 밑바닥에 예. 막 이런 게 유행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렇던데요. 예. 좀 이렇게 뭔가 그래서 브랜드 사이에 맞습니다. 그게 그리고 패션 비즈니스의 모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스포츠 브랜드 세계에서는 말씀 주신 그 미국 오리건주에서 시작하는 그 N사의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냥 뭐 압도적이지 않았을까요? 어느 정도로 대단했냐면요. 그 회사가 자리한 포틀랜드라는 지역의 집값이 왔다 갔다 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회사가 워낙에 큰 회사가 되니까요. 네. 그 회사 본사 근처에 포틀랜드로 막 사람들이 이사를 와가지고요. 그 포틀랜드 근처가 일종의 스니커즈 디자인의 허브 같은 지역이 된 거예요. 중심 지역이. 그래서 독일에 이제 또 경쟁사까지 신발 디자이너를 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디자인 센터를 냈어야 했을 정도로 거기가 완전히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몰리다가 예. 이제 메카가 돼버린 거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포틀랜드의 집값 상승에 그 회사가 일조한 셈입니다. 전부 다 그 회사 때문은 아니겠지만요. 그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영원한 강자가 없는 거는 스포츠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러닝에서는 이렇게 N사가 기생등한 동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구멍이 뚫린 회사라거나 뭐 다른 또 회사들이 막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패션이나 트렌드 비즈니스를 끌고 가는 가장 큰 동력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집단적인 실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증. 예. 다 같이 진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물건이 계속 나와도 계속 보다 보면은 별 이유 없이 지겨워지고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최근 인기를 끄는 구멍 뚫린 신발이나 뭐 굽 높은 신발 같은 경우도 물건 자체가 품질 좋지만은 기존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무의식적인 실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재밌네요. 네네. 근데 이제 러닝화가 언제부터 이 패션 아이템으로까지 활용되고 지금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걸까요? 보통 이제 2010년대 전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네. 90년대와 00년대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트로의 대상이 되면서 그때 러닝화까지 이제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 운동화 브랜드는 물론 패션쇼를 여는 이런 비싼 브랜드들까지 러닝화의 디자인에서 영향을 받은 러닝화풍 고가 운동화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보기엔 일반 러닝화인데 그런데 막 가격은 뭐 100만 원, 약간 그런 맞아요. 그런 거 많죠. 예, 그런 물건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이유로 저는 또 하나 더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모두의 옷이 조금씩 편안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입는 옷들이 편해진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정장에 운동화를 신고 공식 선상에 안 나갔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요즘에는 뭐 올림픽 개회식에서 피파 회장님도 정장에 운동화를 신고 나오거든요. 오히려 그게 이제 멋있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멋있다는 생각 자체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이제 저럴 수 있죠. 예, 그것도 이제 전혀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네, 맞아요. 실제로 러닝화의 인기가 구두 시장의 축소와 맞물립니다. 구두 시장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하긴 쌍방이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어도 구두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정장 시장도 축소되고요. 예. 네. 그래서 이미 결국 러닝화가 스포츠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 요소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스타일과 기능이 결합된 제품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이제 이 러닝화 열풍이긴 한데 요즘 또 이제 이런 측면이 또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러닝화를 좋아하고 사고 신다 보니까 네네. 정작 이제 운동할 때 쓰려고 했던 분들은 러닝화 사기 너무 힘들다. 맞습니다. 인기 있는 거 사기 너무 힘들다. 예. 불편하다. 막 이런 하소연을 하는데 거기다 가격도 엄청 비싸게 책정되고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대로 전문용 정말 좀 진지하게 러닝을 하는 분들이 신는 신발은 이제 30만 원대로 가격이 왔다 갔다 장난 하더라고요. 아니던데요, 진짜. 예.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오래 러닝을 해오신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능성 운동화의 모든 가격이 일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선수용 축구화 있잖아요. 예. 그런 신발은 요즘 약 30년 전에 선수용 축구화에 비해서 한 2-3배씩 비쌉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 축구화가 가죽이었던 반면 요즘 축구화는 러닝화처럼 니트 소재가 많은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능성 취미용품이나 선수용품에 점점 많은 연구 비용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라든지 뭐 각종 각 분야의 스타들처럼 값비싼 모델과 함께 마케팅을 진행한다면 결과적인 제품 가격이 비싸지게 마련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모든 게 원가 판매가에 반영이 될 테니까요. 아. 그래도 러닝화 달릴 때는 좀 신어야겠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얘기인가요? 저도 이제 이런 물건들을 막 좋아하는 입장에서 네. 꼭 신으시라라는 말씀을 못 드려도 신었을 때 좋은 점이 많다고 합니다. 뛰다 보면은 몸 곳곳에 지속적인 충격이 많이 가해집니다. 그렇겠죠. 보통 발과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충격 흡수 부담이 기능이 부족한 신발을 신고 오래 뛰면 발목, 무릎, 허리 등의 부담이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러닝화는 이런 요소에서의 불편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의 발판 부분을 이르는 곳을 아웃솔과 미드솔이라고 합니다. 아웃솔이 이제 밑창 부분이고요. 네. 미드솔이 그 위에는 쿠션 부분입니다. 러닝화는 쿠션 성능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EVA라고 많이들 부르는 네.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소재가 충격을 잘 흡수해서 러닝화에 많이 씁니다. 거기다 뛰다 보면 발에 땀이 나겠죠. 그래서 러닝화 곳곳에는 그물코처럼 생긴 메쉬 소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메쉬 소재가 가볍기도 하니까 평소에 신을 때도 편합니다. 러닝화가 일상 운동화가 되었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그렇게 된 데는 러닝화 자체가 가볍고 신기 편하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러닝화를 통해서 산업 발전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소재가 요즘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말씀해주신 니트, 예. 예, 이런 니트 소재 운동화가 요즘에 굉장히 많은데 이런 소재는 어떻게 좋은 건가요? 니트 소재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니트 소재가요. 이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양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말이니까 양말을 신어보면 우리의 발에 잘 달라붙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신축성이 져서 발에 편하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거기 더해서 이제 무게가 가벼워지기도 하고 땀 등 이런 요소들을 땀과 열을 몸 밖으로 빼내는데도 유리 통풍도 합니다. 좋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굳이 단점을 말하라면 이제 화학섬유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예전에 굉장히 튼튼한 면 소재라든지 가죽 소재 같은 운동화들 있잖아요. 그런 소재에 비해서는 약간은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굉장히 막 정말로 중요한 차이가 있을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니트가 여러모로 좀 유리한 소재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 봄에 러닝화 하나 구입하고 싶은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좋은 러닝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팁이 있다면 몇 개 알려주세요. 네. 저도 이 원고를 조사하다가 알게 된 네. 건데요. 매장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제품이 입고된다고 합니다. 매장에 따라서 제품이 다르다? 예. 그래요? 이게 예. 스포츠 브랜드들이요. 요즘에 이게 추세인데요. 이를테면은 스포츠 브랜드 단독 매장이 있고 다양한 이제 신발을 파는 매장, 멀티샵 같은 매장이 있고 예. 그중에서 비싼 물건을 파는 매장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전문 숍들도 있잖아요. 그런 곳들에 따라서 전개하는 물건도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같은 브랜드라도 매장에 따라 물건이 다르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뭐 이를테면 N사에 좀 멋을 부린 걸 사고 싶다. 그러면은 좀 약간 좀 멋을 부린 걸 많이 파는 이런 매장이. 전문 편집 매장에 가고. 그걸 찾아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내가 정말로 진지하게 좀 러닝을 정말 좀 난 러닝도 잘하고 러닝도 좀 잘 뛰고 싶다. 그러면 단독 매장에 가거나 아니면 러닝화 전문 매장이 또 있다고 합니다.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곳들에 가서 아무래도 직접 가보면은 좀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신발이 또 아무래도 발에 이제 실제로 착용을 하는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꼭 신어봐야죠. 그 신어보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리고 이제 예산에 조금 신경이 쓰이신다면 요즘엔 사실은 그 할인 매장에도 물건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셔도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브랜드라도 매장마다 개성이 다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물건 탐구 생활 시간. 오늘은 누구나 즐기는 러닝화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찬용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산불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산림 지역에서 논밭두렁, 영농 부산물 쓰레기 태우기 절대
절대 금지해 주시고요. 산불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심각이었습니다. 3714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얼른 진화되길 기원한다고. 그렇죠. 3595님도 정답 보내주셨고 7329님 9271님 방송을 들으면서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게 절실하게 느껴진다고. 지금이라도 빨리 진화돼서 피해가 덜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 같고요. 또 소방관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안전하기를 소망한다는 7329님의 의견까지 감사합니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전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벚꽃이 만발하는 계절, 시각장애인 재준 씨는 꽃구경에 나섰습니다. 사람이 많아 힘들었지만 가족과 안내견이 있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뺨을 스치고 꽃향기가 코끝을 감도는